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백데이터를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3일 패션을 통해서 실습을 다 마쳤고요. 이번 시간에는 유형별 연습 문제인데, 우리 그 271페이지에 있는 유형별 연습 문제는 이론 문제입니다. 이론. 예, 이론은 우리가 여러분들 원격으로 수업 들으실 때 이론의 중간중간에 그 정리 문제를 쭉 풀으셨잖아요. 바로 이 유형별 연습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물론 다 풀진 않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그 이론에 대한 유형별 연습 문제 더 풀어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풀어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론에 대한 유형별 연습 문제는 여러분이 각자 혼자 공부를 하신다. 예, 우리 교재에 보면 뒤에 해설과 답이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서 혼자 공부를 해주시는 걸로 하고, 우리가 같이 해볼 부분은 유형별 연습 문제 실무 수행 평가입니다. 그래서 3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론에 대한 유형별 연습 문제는 여러분이 각자 혼자 공부를 해주시고요.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은 그 원격 수업 들으실 때 중간중간에 평가 문제 풀 때 여기에서 우리가 풀어본 내용이다 보시고, 다 풀어보진 않았으니까 개인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라고, 실무 수행 평가 321쪽으로 넘어가서 이번 시간에는 유형 상사 회사 코드 3200번으로 로그인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유형 상사에서는 앞에서 우리가 그 3일 패션을 가지고 이 도전 스마트 A라고 하는 회계 시스템으로 어떻게 전표를 입력하고 결산을 수행하고 정보를 우리가 여러 가지 분석할 수 있는 지표까지 이렇게 공부를 쫙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유형별로 더 많은 예제를 가지고 깊이 연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습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3일 패션이라는 회사의 복습인데 좀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200번 회 유형 상사는 신발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자, 그러면 3200번으로 로그인 하십시오. 실무 수행 유의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실제로 자격 시험에 응시할 때에도 실무 평가에서는 이와 똑같은 유의사항 5가지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유의사항에서 혹시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 없는지 하나씩 한번 따져보시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다가 입력하고, 부가가치세 관련 없는 거래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한다. 예,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부가가치세 관련이라는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 관련하면은 굉장히 좀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적립분계, 부가세 애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서로 상계 처리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하는 거. 이것도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이긴 하죠. 하지만 그거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할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고 우리가 납부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회계 처리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회계 처리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라 하더라도 그냥 일반 존표에 입력하는 겁니다.
일반 존표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 메인 매출 존표 입력이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입력한 내용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어느 항목에 기록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거래는 메인 매출 존표에 입력을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보면은 그 앞면 뒷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도 있고 그다음에 예, 매입세액도 난도 있고 또 뒷면에 보면 과세표준 명서에 그 계산서 발급에 대한 면세 수익금액 난도 있었고 또 계산서 수취금액을 기록하는 계산서 수취금액이라는 난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부속 서류들이 쭉 있었죠.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 거래처별로 매출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 계산서로 넘어가면은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다 그러면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 직계표 또는 그걸 수취했다 그러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을 때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수취금액 명세서 이런 부속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거래는 메인 매출 존표에 입력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거래는 그냥 일반 존표에 입력한다. 자, 그래서 1번은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번 타계정 대책과 관련된 적용은 반드시 코드를 입력해야 한다. 적용 코드. 적용은 반드시 코드인데 여기서 반드시 코드는 뭘 의미하냐면 적용 코드를 의미합니다. 적용 코드. 우리가 이제 앞에서 3일 패션의 전표 입력을 할 때 말입니다. 적용은 우리가 밑에서 적당한 적용 만들어진 거 있으면 그냥 코드 넣어가지고 빨리 입력했었죠. 그거 말고 여기서는 타계정 대책과 관련된 거래의 적용 코드는 8번이라는 타계정으로 대체라고 하는 적용 이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타계정 대체액과 관련된 거래가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타계정 대체액과 관련된 거래. 앞에서 3일 패션을 할 때에는 이런 거래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설명할 기회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유형상사에서는 어, 오늘 하게 될지 다음 날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거래가 있습니다. 음. 한번 여러분 잠깐 저기 330페이지를 한번 펴 보실래요? 330페이지. 자, 330페이지를 여러분이 펴 보시게 되면은 26번 문제라는 게 하나 있는데 한번 이 문제의 내용을 보시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3일 패션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자, 내용이 뭐냐면은 국제 구호단체에 판매용 상품을 기부했다. 이런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이 상품과 관련 계정을 3일 패션에서 연습할 때는 상품을 매입했을 때 차변에 그 매입 부가세, 부가세 대급금 얼마, 그 다음에 차변에 상품 얼마, 요 분계 생각나실 거고, 상품이 차변에 오는 분계, 또 상품이 대변에 가는 분계 딱 한 번 해봤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결산할 때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라는 걸 할 때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얼마, 대변의 상품 딱 이렇게 두 번 해봤습니다.
뭐 횟수로는 2번은 아니죠. 그러니까 대변에 상품이 가는 분계는 여러분이 딱 한 번 해본 거예요. 결산 때. 상품 매출 원가로 대체하는 분계. 딱 한 번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차변에 상품이 오는 것은 상품을 매입했다라고 했을 때 여러 번 했었죠. 상품을 뭐 여성 자켓을 매입했다, 뭐 남성 바지를 매입했다, 뭐 이런 그 매입 매출 전표에서 매입 거래 입력할 때 차변의 상품,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요 분계 기억날 거예요. 자, 그런 것만 해봤지. 지금 이런 작업, 26번과 같은 이런 거래는 여러분이 회계 처리를 해본 적이 없다 이겁니다. 자, 이런 거래를 우리가 타계정 대체 거래라 하는데 이 타계정 대체 거래의 내용은 뭐냐면은 재고 자산을 말이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다른 비용으로. 재고 자산을 다른 비용으로 사용하는 거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타계정 대체 거래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재고자산. 재고자산이라는 것은 상품, 제품, 원재료 이런 것들 등이 재고자산이잖아요. 그 재고자산을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다른 비용. 자, 우리가 이 상품이라는 것은 고객한테 팔는 재고자산이죠.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그런 재고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2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기부했어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이런 거래는 적요를 꼭 타계정으로 대체라고 하는 적요 코드를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이걸 넣지 않으면은요, 손익계산서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이건 기부금 처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기부금으로. 그러면 상품을 기부금 처리할 때는 원가를 가지고 일단 회계 처리를 할 거예요. 원가를 가지고 시가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원가를 가지고 회계 처리하는데 차변의 기부금, 대변의 상품 이렇게 이제 입력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상품이 기부금으로 왔어요.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죠. 영업의 비용으로 비용 처리가 됐는데 나중에 기말에 상품의 재고 조사를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실제 조사한 금액을 기말 상품 재고액에다 입력하잖아요. 그때 10월 26일 날 기부한 이 재고도 없을 거 아닙니까? 없으니까 기부한 재고 뺀 금액이 입력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가요? 매출 원가로 가잖아요. 근데 100만 원은 매출 원가에서 빠져야 되죠. 왜냐? 기부금으로 갔으니까. 10월 달에 기부금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기말에 매출 원가로 대체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한번 이거를 미리 입력해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직 그 유형상사 거래를 하나도 입력한 것이 아니 데이터 몇 개 입력이 돼 있었을 거예요. 돼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현재 손익계산서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도. 자, 현재 손익계산서를 12월로 한번 작성해 볼까요? 매출원가 대체분계 안 했으니 여기 지금 매출원가는 반영이 안 됐지만 매출액도 당기분이 나와 있고 판매관리비도 일부 금액들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제 우리 백데이터 설치했잖아요. 3일 패션 아니죠. 유형상사에 일부 데이터는 지금 입력이 돼 있는 상태예요. 입력이 돼 있는 상태. 자, 기부금이 있나 한번 보세요.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영업의 비용에 이자 비용이 966만 1,100원 있고 966만 1,000원이 있고 기부금은 없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지금 여기 상품 매출원가는 아직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지만 현재 기초 재고액 3천만 원에 단기까지 현재 매입 전표에 입력된 매입액이 8,665만 원. 기말 상품 재고액은 요 두 개가 다 재고액으로 지금 남아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예, 지금 우리가 아직 기말 상품 재고액을 그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예, 전부 다 재고다 해서 원가가 하나도 없는 걸로, 판매가 하나도 안 된 걸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전체 메뉴에 일반 전표에 한번 가보십시오. 일반 전표 가셔가지고 에, 여기 있는 전표 10월 26일 날짜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10월 26일. 네. 단기 대여금 거래 하나 입력된 게 있을 거예요. 자, 그 밑에다가 3번 차변에 기부금 네, 933이에요. 거래처는 국제 구호 단체 이런 거래처 하나 넣어주시. 코드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텍스트로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저교에는 상품 기부라고 해주시고 예, 여기 100만 원, 원가 100만 원어치 신발을 100만 원어치 기부했다 이 말이에요. 원가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줄 바꿔서 대변의 상품이에요. 상품. 상품이라는 재고 자산이 감소합니다. 거래처는 엔터로 위에 거 복사하시고요. 저교에다가 지금 코드를 일단 넣지 말아 보세요. 상품 기부 그것만 타자하시고 100만 원 한번 입력해 보세요. 자, 차변의 기부금, 비용 발생, 대변의 상품, 자산 감소. 상품이라는 자산을, 재고 자산을 기부금으로 비용 처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로 한번 옮겨가 볼까요? 손익계산서 가셔가지고 다시 조회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조회. 자, 저 밑에 내려가 보면은 영업의 비용에 기부금 100만 원 비용 발생돼 있을 거예요. 나타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100만 원이 지금 영업의 비용으로 잡혔는데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다시 위로 가서 여기 매출원가의 산출 과정에 우리가 기초에다가 단기상품 매입액을 더해서 12월 31일 결산일 날 재고조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재고조사한 금액을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여기다 입력을 안 하고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을 할 거지만 여기에 그 금액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을 빼요. 뺀 것이 어디로 가요? 매출 원가로 전부 대체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달에 100만 원 기부한 것도 여기 기말 재고액에서 빠질 거 아니에요? 재고조사 할 때 없으니까. 그래서 그 100만 원만큼이 어디로 갔어요? 원가에 갔죠. 판매된 게 아닌데. 그래서 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기말 상품 재고액 입력하기 전에 미리 빼주는 항목이 하나 여기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타계정으로 대체라는 것인데, 자, 일반 전표로 다시 가셔가지고, 이번에는 상품, 대변 상품의 적용 코드, 여기를 마우스로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적용 코드 내용 중에 8번에 타계정으로 대체액이라는 이 코드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8번을 여기다 입력해 보세요. 자, 이 저격 코드는 굉장히 중요한 저격 코드입니다. 그래서 8번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가셔가지고 조회를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기말 상품 재고액 위에 바로 위에 파계정으로 대체가 생겼습니다. 100만 원이 생기니까 기말 상품 재고액에서 빠지죠. 예. 이거는 타계정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재고액이 아니다. 이거. 그렇게 해서 나중에 매출원가 대체 분계가 만들어질 때 요 두 개를 더한 다음에 타계정으로 대체한 것도 빼고 기말에 재고 조사한 것도 빼가지고 요만큼이 대체가 될 겁니다. 이래야 맞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비용이 이중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적요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전표 가셔가지고 아까 연습으로 입력한 거 나중에 차례가 됐을 때 입력하기로 하고요. 지금 입력한 전표 있죠? 10월 26일에 이 전표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삭제하는 방법은요. 앞에 여기 체크박스 있죠? 예, 체크박스를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요 두 줄을 체크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저 위에 휴지통이 있잖아요. 삭제. 그러면 현재 체크된 데이터가 두 건이 존재합니다. 체크된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시겠습니까? 확인. 네, 하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손익계산서도 고쳐지겠죠. 여기서 전표가 삭제됐으니까. 네. 자, 조금 처음 나오는 내용이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드렸어요. 자, 실무 유의사항에 있는 2번 타계정 대책과 관련된 적용은 반드시 코드를 입력해야 한다. 이 코드는 적용 코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8번이라는 적용 코드. 그래서 이 타계정 대체가 기부금으로 대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직원들에게 선물할 수도 있죠. 그럼 복리후생비로 대체될 수가 있어요. 또 상품을 거래처에 선물할 수도 있죠. 그럼 접대비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상품이 비정상적으로 부족해요. 비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도난이라든가 어떤 관리가 잘못돼 가지고 없어지는 재고자산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대체가 돼요. 그때도 타계정 대체 적용 코드를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실무 수행 2번에 대한 여러분 이해가 되신 것 같고요.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채권. 채권이라는 건 이제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미수금 이런 것이죠. 채무. 채무라는 것은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지급어음 뭐 이런 것 등이 채무죠. 예금거래.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런 것이 예금거래죠. 이런 것 등 관리대상 거래자료에 대하여는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연습을 해왔어요. 다음 4번. 자금관리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지문에 따라 추가 작업하여야 한다. 우리가 자금관리하고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관리 이때 추가 작업이라는 걸 했잖아요. 뭐 차량 유지비 계정에다 마우스를 클릭하고 예, 거기 우리가 전표 입력 일반 전표 입력에 오른쪽에 기능 모음에 가면 여기 자금 관리 이런 메뉴를 이용해 가지고 추가 작업이라는 걸 했죠.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 코드를 사용해야 한다. 네, 우리가 그렇게 연습을 해왔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계정 과목을 검색해 보면 복리후생비가 한글로 된 복리후생비가 여러 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500번대, 600번대, 700번대, 800번대 이렇게. 예, 그런데 이 복리후생비 내용이 관리부나 영업부나 이런 부서에 해당되는 판매관리비, 복리후생비라면은 800번대 복리후생비를 써야 돼요. 다른 코드를 쓰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의사항은 매번 같으니까 나중에 이제 뒤에 기출문제에 유의사항을 나오는 것은 제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초정보 관리에 대한 거 연습을 좀 해볼까요? 기초정보 관리에 대한 거 우리가 3일 패션에서 뭐 회사 등록도 해봤고 거래처 등록도 해봤고 그 다음에 계정과목 초기 2월도 해봤고 뭐 여러 가지 했을 거예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1번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회사 등록 수정. 자료 설명을 볼게요. 유형상사는 대표자를 박상준으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사업자 등록증을 변경 발급받았다. 대표자 주민번호는 이렇게 된다. 예. 자, 평가 문제를 보면은 사업자 등록증 내용을 확인하여 변경 내용을 수정하고 국세 환급금 계좌 이것도 아마 빠져 있는 모양인데 등록 작업을 수행하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를 읽어보니 우리 회사의 대표자가 바뀌었고 그리고 국세 환급금 계좌도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을 하면 되겠죠. 자, 기초정보관리에 가서 회사 등록 한번 눌러보세요. 네. 자, 회사 등록 유형상사 선택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실제 시험에 응시하실 때는 회사 등록에 갔을 때는 회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시험 볼 때는 한 개 회사로 시험 보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왜 이렇게 많느냐? 우리는 백데이터를 설치해가지고 앞으로 연습할 회사가 밑에 쭉 여러 개 있습니다. 유형상사 끝나면 제로 음료 연습할 거고, 그 다음에 독도우산 연습할 거고, 저기 밑에 모의고사 3회까지 하면은 진송가구까지도 할 수 있어요. 자, 유형상사 선택하시고 대표자를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민번호도 고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세 환급금 계좌 18번에 있는 항목이에요. 여기 물음표 단추는 은행을 검색하는 단추예요.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하나은행이니까 부분 검색에다가 은행의 일부 단어, 하나라는 단어만 입력하시고 엔터 치면은 빨리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점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서대문. 계좌번호도 입력을 하이폰까지 넣어가면서 입력해 주는 게 좋겠어요. 네, 본지점 관리는 뭐 그냥 비워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대표이사가 바뀌었으니까 혹시 담당자 메일 주소도 바뀌었는지 가볼까요? 추가사항 눌러서 가보니까 담당자 메일 주소도 바뀌었네요. 네, 이렇게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변경된 사항, 대표자 주민번호, 그 다음에 국세 환급금 계좌, 거기 평가 문제에 주어진 데이터를 보고 입력을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두 번째 거 계정 과목 수정. 당사는 무형자산의 계정 과목 중에 235 디자인권을 의장권으로 수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계정 과목을 수정 등록하시오. 자, 그러면 기초정보 관리에 보시면은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이라는 메뉴 여기 있잖아요. 클릭하시고 코드가 계정 과목 코드가 있으니까 235를 숫자로 입력하면은 235번으로 바로 갑니다. 자, 디자인권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의장권이라고 타이핑을 했더니 의자가 저기 위에 여기서 깜빡깜빡하면서 입력이 돼요. 그러면 이게 빨강색이란 얘기죠. 이게 빨강색. 빨강색으로 된 개정 과목은 그냥 덮어쓰기가 안 일어나죠. 그래서 어떻게 했었죠? 예.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1 키를 한번 툭 치고 의장권이라고 입력하면 입력이 됐습니다. 만약에 저 노트북 키보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 키보드다 그러면 컨트롤과 FN을 왼손으로 누른 상태에서 F1 키를 한번 툭 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네, 디자인권을 의장권으로 빨강색은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라는 거 우리가 해봤습니다. 다음 세 번째 거는요.
거래처별 초기 2월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자료 설명을 보면은 유형상사의 전기분 재무제표는 2월마다 등록되어 있다. 거래처별 초기 2월을 입력하시오. 단 지급어음은 등록된 어음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지급어음에서 요 어음 번호는 입력하지 말고 선택을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등록된 어음을 선택할 때는 어음 번호란을 더블 클릭하면 돼요. 자, 지급어음 명세에 있으니까 지급어음을 초기 2월 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거래처별 초기 2월이 기초정보관리의 맨 밑에 있는 메뉴죠. 예, 클릭하시고 자, 왼쪽에 재무상태표가 모두 계정 과목이 다 보이는데요. 지급어음 여기 252번 클릭하시고 어음 관련 계정 과목은 오른쪽에 바로 입력을 못하죠. 입력 항목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죠? 더블 클릭. 지급어음을 더블 클릭하면 이런 화면으로 바뀌어요. 여기다가 이제 항목을 다 채워주면 됩니다. 자, 거래처 코드가 있나요? 거래처 코드 700이 있네요. 700이 그냥 직접 타자하면 입력이 될까요? 네, 되네요. 07002 부산 상사. 자, 만기 일자는 그 비고에 있는 날짜 2025-0715. 어음 번호는 검색하라고 그랬죠? 예, 등록된 어음을 선택하라 그랬으니까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하면 선택할 수가 있어요. 네, 등록된 어음이 다라로 시작되는 어음도 있지만 전자어음처럼 어음의 종류가 전자어음인 것이 메뉴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해 주면 맞는 거예요. 자, 클릭하시고 확인. 그러면 오른쪽에 지급은행까지 다 입력이 됐고요. 금액에다가 200만 원 입력하면 되겠네요. 2 플러스 플러스 엔터. 그 다음에 이제 발행일자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발행일자 여기. 지급어음 상세 등록에 있는 발행일자. 자, 발행일자가 2024 125 2024 125로 발행일자 고쳐줍니다. 자, 그러면 다 되었을까요? 네. 자, 밑에 차익이 0 나왔죠? 네, 0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처별 초기 2월을 닫아주세요. 닫으면 여기 지급어음이 이와 같이 오른쪽에 부산상사 한 건에 200만 원 해서 밑에 차익 제로. 어음과 관련된 것은 이렇게 좀 입력 항목이 많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초기 이거를 했죠. 아마 우리가 앞에서 3일 패션에서는 받으러음을 초기 이거를 했을 거예요. 자, 그 밑에 또 하나 있습니다. 미지급금 명세. 자, 거래처가 두 군데예요. 그러면 미지급금을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하시고 이거는 여기에 직접 초기 이월 할 수가 있네요. 자, 코드에다가 7001 엔터. 오피스 알파가 120만 원, 1200 플러스 엔터 하시고 그 다음에 삼성카드는 99601 130만 원, 1300 플러스. 자, 합계 250만 원 나왔을까요? 250만 원. 차액은 0. 네, 이렇게 하는 것이 거래처 별 초기 2월을 하는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24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가 단기이고 전기는 23년도 거가 전기다. 여기서 전기는 우리는 24년도 거를 말하는 거니까요.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자료 설명 1번. 유형상사의 전기분 재무제표는 이미 2월마다 등록되어 있다. 2번. 주식회사 유형상사의 전기 제5기분 손익계산서 검토 결과 입력 오류를 발견하였다. 이거 고치라는 얘기겠죠.
평가 문제 1번.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입력이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수정하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처분 확정일을 수정하시오. 자, 이건 꼭 우리가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고치면은 전기분 당기순이익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전기분 이익잉여금도 달라져야 돼요. 당기순이익이 항상 미처분 이익으로 이게 전달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찾아 수정하라라는 문제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꼭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도 고치라는 문제가 이어서 나올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꼭 이어서 작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조회해 볼까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네, 입력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기 순이익을 비교해 보았을 때 차이가 많이 나죠. 당기 순이익이 인쇄된 거는 1억 1천만 원인데 지금 우리가 입력된 거는 1억 2,065만 원이에요. 1,065만 원의 차이가 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고쳐 보는 거죠. 자, 상품 매출 고칠 게 없죠? 매출 원가에서 1,000만 원 틀려요. 자, 상품 매출 원가를 클릭해 보면은 이런 팝업 창이 나오잖아요. 기초 상품 재고액은 맞습니다. 단기 상품 매입액도 맞습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이 틀려요. 2천만 원인데 여기는 지금 3천만 원이 와 있어요. 그런데 이 기말 상품 재고액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여기서 직접 못 고치죠. 기말 상품 재고액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의 상품, 전기분 재무상태표 상품이 열로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치는 게 아니라 자, 이 창을 닫아 주시고 전체 메뉴에 다시 가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의 상품을 2천만 원으로 고쳐야 된다.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 가보니까 밑에 차액이 어떻게 돼 있어요? 1,000만 원 차액이 나 있죠? 예, 상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품이 어디 있나요? 예, 여기 있죠? 146번 상품. 여기를 2천만 원으로 다시 입력합니다. 20 플러스 플러스 엔터. 이렇게 수정하면은 밑에 재무상태표도 차액이 0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재무상태표,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닫아주시고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와서 다른 금액을 한번 클릭했다가 상품 매출원가로 다시 들어가 보세요. 네, 여기 이제 2천으로 고쳐졌고 매출원가가 이제 596,000,000 예, 똑같아졌죠.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당기순이익이 이제 65만 원만 차이가 나 있어요. 내려가면서 맞춰보는 거예요. 급여, 복리후생비 이렇게 차례대로 내려가. 네, 법인세가 누락이 되어 있네요. 법인세 비용이. 자, 그래서 여기 코드란에다가 법인세 입력을 합니다. 998 법인세 등 금액이 65만 원입니다. 650 플러스 엔터. 자, 법인세 입력하니까 밑에 당기순이익 12번의 당기순이익이 이제 책하고 똑같아졌죠. 1억 1천만 원. 네, 당기순이익이 맞으면 다 고쳐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 문제가 하나 더 있었어요. 이렇게 전기분 당기순이익이 달라지면은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다시 작성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불러내서 당기순이익이 제대로 반영이 됐는가를 확인해 봐요. 예, 1억 1천만 원으로 제대로 넘어와 있죠?
예, 여기 처분 확정일자 입력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입력합시다. 2025 0228 그 평가 문제 2번에 있는 전기분이익금 처분계산서의 처분 확정일 2025년 2월 28일을 수정하시오 했으니까 아까 비어 있었어요. 여기다 입력하면 수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유형 상사의 기초정보 관리를 좀 연습을 해봤는데요. FAT 1급에서는 기초정보 관리에 대해서 아마 두 가지 수행을 여러분에게 문제를 출제할 겁니다. 두 가지 수행. TAT 2급에서는 기초정보 관리를 따로 문제를 내진 않아요. FAT 1급에서는 기초정보 관리만 가지고 어떤 수행을 하라는 예, 지시가 한 두 개 정도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좀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 거기 거래 자료 입력, 어음 거래에 대한 연습 문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